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14일 경제인 첫 번째 기사 1523년 명가정 2년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1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영중추 부사 정광필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김기손이 분경한 주에 김기손이 이조판서의 집에 분경한 것을 헌부가 바야흐로 추론함으로 의논하도록 명하였었다. 매우 무거움으로 법관에게 추론당하였어야 하겠으나 그 정상은 참으로 분경한 것이 아닙니다. 병사가 처음에 김기손을 보내어 방약을 전달한 것은 장차 종사관을 삼으려 한 것입니다. 군 중에 관계되는 사람이라면 이미 죄를 입었더라도 다시 기용하여 보낼 만한데 더구나 김기손의 일은 정상이 용서할 만합니다. 이제 보내지 않으면 변장이 실망하여 군기의 계획에 결함이 생길 것입니다. 또 군자감의 국곡의 결손이 매우 많으므로 징세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미 지난 일인데 한 년도 없고 관리의 성명도 하실지 알 수 없으니 징수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모두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49권 중조 18년 11월 1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질광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1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김기손은 변방에 쓸만하기는 하나 이미 국법을 범하였는데 이 때문에 법을 굽히면 국사가 걸러질 것이니 궁극히 추문하여 주의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1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듣다.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1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김기손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1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1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북도의 성 밑에 사는 야인과 무창 등에 사는 야인은 왕래하여 서로 통함으로 쫓을 때에 쫓긴 뒤가 원한을 품고 달아나 숨었다가 북도로 들어가면 선동하는 표단이 없지 않을 것이고 성 밑에 사는 야인도 의구하여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를 일으킬 임시에 그 추장을 벌어서 와서 사는 뒤를 국가가 마지못해서 금지하여 예전에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말하고 또 이르기를 전일 성 밑에 살던 자 중에 혹 저들 땅에 옮겨 살다가 쫓긴 뒤에 성 밑에 와서 사는 자가 있을 것인데 이런 사람이 죄받을까 의구하거든 반드시 국가는 금법을 어기고 와서 사는 자만을 쫓는 것이니 내가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오더라도 죄 줄 리가 만무하다. 전일 해산진에 저들이 금법을 어기고 와서 삶으로 쫓았을 따름인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것이니 너희는 어구하지 말라고 하라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추장을 불러 다 말하자는 뜻은 오르나 저들이 먼저 알게 되면 옳지 않으니 주윤손이 군사를 일으켜 들어가 쫓아내고 2, 3일 뒤에 말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18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헌부가 김기손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19일 얼리오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극성, 절도사 이지방, 함경도 관찰사 허괭, 남도절도사 반석평 등에게 하교하였다. 천재는 만물을 용납하니 비록 무육하는 이내는 같을지라도 춘추에서는 사일을 밖으로 하였으니 의당 강력의 구분을 엄하게 해야 한다. 더구나 교화에 길들이지 않는 마음은 저희가 약하면 복종하고 강하면 침범함이랄까. 예전에 진나라는 원대한 계획이 없어 강호를 변경 안에 살게 하였고 양산은 먼저 기미를 알아 강도에서 오랑캐를 옮길 계책을 바쳤으니 옛날이 저러한 것을 보면 널 염려가 거기에 있다. 저때 김주성합이 우리의 위덕을 허무하여 여염 무창에 살기를 청함으로 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고 비로소 구역을 그어 기미하였더니 무리가 번성하고 마침내 만연하여 도모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탐한한 성질을 가지고 흉패한 말을 자주 하였다. 그래서 의뢰에 의하여 군사를 움직여 미연의 우환을 막기 위하여 잠시 백성을 노동시키고 병기를 들려 마침내 변방을 조용하게 하고 먼지를 가라앉히려 한다.
그러므로 서부 두 도의 군사로 하여금 수미가 서로 도와 좌우에서 함께 쫓게 하니 구태여 소굴을 뒤집고 굴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둔거를 썰어서 경계 밖으로 내치려는 것이다. 이제 병부를 보내어 합험하게 하니 군사를 내되 사기에 따라 계략을 세우라. 병기는 상서롭지 않은 기구이므로 성인이 마지못해 쓰거니와 적을 깔보는 것은 만전한 계책이 아니므로 양장은 반드시 형세를 살펴서 나아간다. 우설이 길에 덮였으니 군졸이 얼고 굶주리는 것을 돌보고 위령이 빛나니 하찮은 것들이 엿보는 것을 영구히 없애라. 진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구세장의 상소와 추언을 정원에 내리고 이어서 전교하였다. 이번 건부의 공사는 아직 형신하지 말고 사관을 추열하라는 뜻으로 판부하고 경차관을 바삐 자출하여 보내라.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듣다.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장관길 남곤 이유청 권균 홍숙, 안윤덕, 유담령, 김극핍, 한형윤, 김석철, 최한홍, 심승경, 박호, 이위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순변사가 이미 내려갔으므로 길이 험하고 풀이 없어 형세가 할 수 없으면 연유를 갖춰 치게 할 것이니 멀리서 헤아려 중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행이 의논 아뢰기를 조치를 이런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신은 오늘 바삐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남도는 길이 험하고 마초도 없다며 위험을 타고 행군하는 것이니 병가에서는 더욱 꺼려야 할 일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여 죽을 땅으로 모는 것은 내가 늘 매우 어렵게 여기는 것이나 지금 쫓아내지 않더라도 뒤에 반드시 부득이 쫓아내야 할 것인데 만연하면 더욱 쫓기 어려울 것이다. 조윤손이 이미 내려갔으니 참으로 어렵다면 어찌 인마를 다 죽게 하겠는가. 조윤손이 아뢰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 행위 아뢰는 것은 과연 지당하다.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이는 것은 나를 만전하게 하여도 혹 불행이 있는데 더구나 위험을 타고 행군하는 것이랴. 그러나 조정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으니 아직 조윤손이 아뢰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진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2일 무장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한승정이 아뢰었다. 그년에는 태평한 지 오래였으므로 군율이 해이합니다. 병사가 권혼을 시켜 가서 도로를 살피게 하였으면 곧 가서 살펴야 할 것인데 두세 번 가라고 독촉하여도 번번이 가지 않았으니 군법으로 논하면 장수가 법에 따라 주의를 정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제 군사를 일으키는 처음에 영을 어긴 자를 주의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군사를 거느려 이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장수가 명을 받은 뒤에는 군법을 써야 하고 그 때문에 군졸이 떨어져 감히 어기지 못하는 것이니 이제 권혼의 죄를 옛사람이 쓰던 법대로 벌하여 중벌에 처하지 않았으면 안 되겠습니다.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권훈의 일은 대간이 나주하기를 청하니 어찌하랴. 사관을 보내 삼공에게 의논하라 하며 남곤이 의논드리기를 권훈이 주장의 영을 여러 번 어기어 스스로 가서 살피지 않고 아랫사람에 맡겨 군기를 그르쳤으므로 워낙 나주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이제 군사를 내는 길이 이미 가까웠는데 갈려서 온다면 군사에 더욱 소환한 일이 있을 것이니 우선 군사를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서 죄를 논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유청 공균의 의논도 같았는데 의논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4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4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권훈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48구권
중종 18년 11월 2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권훈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전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5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함경 북도 병사 우맹선에게 하유하였다. 여염 무창 등은 실로 내 병경 아닌데 어찌 이류가 섞여 살아 만연하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조정의 대신들과 애써 의논하였다. 군사가 나가는 것은 명목이 있고 군사의 명목이 바르면 씩씩하니 쫓는 일은 부득이하다. 다만 경이 맡은 성 밑에 사는 되가 위에 말한 두 곳에 끊임없이 왕래하여 뿐만 아니라 때로 모여 사는 자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쫓겨나서 개같은 성질과 짐승 같은 마음이 혹 울분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성 밑의 예전에 살던 곳으로 바로 돌아와 저희 무리로 하여금 망령되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면 벌 정갈 같은 독을 뿌릴까 내가 매우 염려한다. 더구나 기밀에 관한 일이 조금이라도 누설되면 저들이 반드시 우리의 거사를 알아서 저들 땅에 전할 것은 틀림이 없으니 더욱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은 행군하는 길에 임박하여 우두머리 야인들을 불러 전례에 따라 공개하고 소금을 주고서 저들이 금령을 어기고 와서 삶으로 나라가 쫓아내야 하나 이 일은 너희에게 관계가 없다. 이것은 전을 해산진에 와서 사는 자들을 쫓아내서 경계 밖으로 내보낸 전례와 같은 것이다 하고 또 쫓겨서 성 밑으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너희는 국가의 영을 따라 이미 본디 살던 곳으로 돌아왔으니 다시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여 안심시키도록 하라. 이제부터는 모든 방어에 관한 일을 전보다 훨씬 더 조치하고 가만히 저들의 땅의 형적을 살펴서 연유를 갖춰치게 하라.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6일 MCN 첫 번째 기사. 비변차 당상 고형상 홍수 안윤도 유담년 한형윤이 아뢰기를 이제 함경남도 병사의 계본을 보건대 도로와 거사 이 길을 상의하기 위하여 군관 한포를 보내어 평안도 병사에게 다녀오게 하였다고 하였으나 왕래하여 상의한 일을 거론한 적이 없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또 권운을 시켜 가서 도로를 살피게 하였으나 수로 육로가 모두 험험으로 가서 살피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병사가 권운의 일을 짐작하여 아랜 것입니다. 처음에 병사가 권운을 시켜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들어가 살피게 하였는데도 서너 사람만을 보내고 스스로 가서 살피지 않고 겨우 보산까지 갔다가 바로 돌아왔으면 굴률에 따라 논단해야 할 터인데 추모만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신고연산이 전에 종사관으로 그것을 왕래하였는데 길을 다니지 못할 리가 만무합니다. 남도병사 방서평의 서장에 권운이 수로로 들어가자니 얼음이 굳지 않고 산길로 들어가자니 험악하여 들어가 살피지 못하였다 하였다. 모든 일이 늦추어지는 것이 다 권운 때문이니 엄중히 논제하여 군율을 보이소서. 그러면 호령이 엄해질 것입니다. 삼수 군수는 내려간 군관 중에 직자가 상당한 자가 많이 있으니 그 중에 차출하여 조사를 그만두고 부임하게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무릇 정토는 조정의 의논과 묘당의 계책이 정해진 뒤에 장수를 보내야 하며 장수를 보낸 뒤에는 그 사이의 모든 군기를 오로지 주장에게 맡길 따름입니다. 이제 순변사가 이미 떠났고 군사를 내일 날도 다가왔는데 만일 전일 상께서 군관 중에 떠나지 않은 자가 있거든 아직 보내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군사를 일으킬 기일이 남은 30일 남았는데 이처럼 우유부단하며 모든 일이 다 해이할 것입니다. 또 후주, 보산 등은 다 신이 전에 들러 보았는데 땅이 다 넓은 들이므로 눈이 깊지 않으며 마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이 내려갔을 때도 마침 눈이 서너자 내려서 풀끝이 보이지 않았으나 보산은 풀끝도 눈이보다 길었습니다. 대저 저들이 길이 험해서 쫓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길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돌아갈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눈이 깊으면 보산의 넓은 들에 진을 치고 그 정병을 뽑아 들여보내고서 진에 머물러 있는 자를 시켜 내지를 왕래하며 마초와 식량을 나르게 하여도 될 것입니다. 이제 이미 장수를 보냈는데 군관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이 성취되지 않고 사체도 온당치 못할 것입니다. 또 권운의 뱃슬을 오늘 정사에서 갈아서 다른 사람에게 징계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군관 우예손이 아직 내려가지 않았으니 이 사람을 시켜 길을 곧 잡아 내려가서 조정이 쫓는 일을 의정하였으므로 중지할 수 없다는 뜻을 순변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기를 좋지 않은 일이 해이할 듯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권운의 죄는 워낙 중하나 이제 죄를 다스리면 안 될 일이 있으므로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의 뜻은 나와 같았는데 대간과 비변사의 뜻이 이와 같으니 이제 대신을 불러 인견하여 의논해야 하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49권 종종 18년 11월 26일 MGN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권운의 일을 하려니 전교하기를 권운의 일은 대신에게 의논한 뒤에 결정하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49권 종종 18년 11월 26일 MGN 세 번째 기사 상이 사전년에 나아가 영의정 남근 좌의정 권균 판중주부사 고용산 우찬성 이행 병조판서 홍숙 공조판서 안윤덕 지중주부사 유담년 호조판서 김급희 한승부 판연 한형윤 우참찬 이항 승지 윤인경 가주석 김광준 기사관 이억선 김언 등이 입시하였다. 남건이 아래기를 권운의 일은 병사가 정하여 보내면 곧 가야 할 것인데 이처럼 영을 어겼으니 죄는 워낙 무거우니 이미 들어가 살펴서 그 도로의 형세를 죄다 안다며 부득이 길을 아는 자를 데리고 들어가 쫓아내야 하겠으므로 군사를 일으켜 오기를 기다려 주의를 다스릴 것을 전일 아뢰었습니다마는 이제 비변사가 아랜 뜻이 매우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부득불 국법을 보여야 군졸들도 다 마음을 쓸 것이니 이는 쫓아내는 일만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고영산이 아뢰기를 병이 있어서 가지 못하였다면 모르겠으나 편안히 제고울에 앉아 병사의 영을 다르지 않았으니 이러한데도 주의를 다스리지 않으면 호령이 행해지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이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중률로 다스려 군졸들에게 보여야 굴령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 주를 다스리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하며 고형산이 아뢰기를 병사에게도 죄가 없을 수 없으나 다 죄주면 큰일을 임하여 옳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정벌은 조정이 이미 의논을 정하여 장수를 보냈으면 모든 일을 다 장수에게 맡길 따름입니다. 또 이제 군병을 초발할 즈음에 떠나지 않은 공간을 아직 머물리고 보내지 말라는 명이 계시면 변방에 있는 사람이 듣고 좋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 일을 늦출 것입니다. 삼수, 갑상, 고산리 등은 다 진을 칠 수 있으며 변방의 일을 아는 유담령 같은 사람도 보산 등은 진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고 안윤덕이 아뢰기를 이 환도 조정이 의논을 정하지 못하는 뜻을 알고 내려갔으므로 변장과 군졸들이 이 말을 들으면 회의할 것이니 비변사의 난관 심사손을 보내어 쫓아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하유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렇다. 난관에게 맡겨보내면 저곳의 사세도 듣고 보아 올 수 있으니 보내라 하였다. 증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6일 MZ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심사손이 가져갈 순무연사에게 하유하는 공사를 써서 아뢰었다. 1. 대장이 이미 명을 받았고 군병을 초발하는 병부도 이미 내려 보냈으니 쫓아내는 일은 중지할 수 없다. 2. 수로 육로가 험하여 병마를 죄다 거느리고 바로 적의 소굴을 무찌를 수 없으면 중도의 넓고 평탄한 땅을 가려 진을 치고 군사를 주둔하고서 용맹한 군사를 뽑아 들어가 쫓게 하고 맞춰놓은 주둔하여 있는 군조를 시켜 내지에서 날라다가 먹이라. 3. 큰 군사를 이미 일으켰는데 이제 문득 중지하면 저 뒤들이 더욱 교만한 생각을 일으킬 것이니 더욱이 중지할 수 없다. 증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6일 MGN 다섯 번째 기사 남도 병사 반석병에게 하유하였다. 경이 삼수 군수 권운을 보내어 도로를 살피게 하였으나 스스로 달려가지 않고 아래 사람에게 맡겼으니 경이 군유를 쾌히 보여 군조를 정제하여 오를 터인데 우유부단하고 번번이 독촉해 보냈다고 계문하였으니 기울이 아주 없다. 워낙 용서하지 않아야 하겠으나 큰일이 이미 다가왔으면 우선 용서하여 죄주지 않고 권운만을 파직하니 권운을 종군시키고 경도 전의 잘못을 뉘우쳐 힘을 다해 조치하여 군기를 잊지 말라. 전조실록 49권 중종 18년 전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7일 개사 첫 번째 개사 밤에 수성이 동방에 보이다. 전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9일 얼미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전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9일 얼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풍조창수 김석현은 전에 수원분사로 있다가 논박받아 갈린 지 오래지 않고 종친부 전부 허연은 장리의 아들이고 이천부사 김수경은 벼슬살이를 삼가지 않았고 교서관 기울이 이적은 육조의 난관을 지내지 않았는데 높여 서용하는 것이 온편지 못하고 봉상시 판관 조연은 처신이 깨끗하지 않으니 다 가소서 하였으나 다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49권 중조 18년 11월 29일 을미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아래기를 구세장의 사간 남효일을 시켜 다시 주문하게 하셨으나 이미 올라왔으니 다시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호는이 건부에 물으니 조옥의 수인에게 관계되는 외방에 있는 사간을 조간을 보내어 다시 주문하는 일은 규례가 없다고 하며 검사가 이미 죄다 주문하여 아뢰었으므로 주문에 미진한 일이 있더라도 한두 사람 때문에 꼬투리를 열 수 없으니 조간을 보내어 다시 주문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조옥의 수인에 관계되는 외방에 있는 사간을 경관을 보내어 주문시키는 규례가 없다면 경관을 보내지 말고 사간을 잡아다가 주문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3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3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청송부의 정병 이계남은 형 계동이 간지를 앓는데 손가락을 끊어 약에 타서 먹이고 재발하니 다시 손가락을 끊었는데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져 물건을 상주고 복호하였다.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외인이 바친 치자는 예조가 용도에 기묘하지 않다 하여 받지 말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사사로 가져온 물건이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는 진헌이라 칭하니 기묘하지 않다 하여 받지 않는다면 이적을 대접하는 도리로서 어떠하겠는가. 이 뜻을 삼공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남군 이 요청이 의논드리기를 외인이 간사의 진상이라 칭탁하고 잔물을 많이 가져오는데 그들이 바치는 대로 반드시 다 받으면 역시 뒤배단이 있을 것이니 예조가 청한 대로 받지 않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고 건근히 의논드리기를 먼지방 사람이 진상이라 자칭하고 바치는데 이제 경중을 가려서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한다면 이적을 대접하는 도리에 어그러지고 사체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잣달 듯 하니 위의 분부대로 받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먼지방에 이적이 바치는 물건에 대하여 그 기묘하고 규정하지 않은 것을 가려서 받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한다면 이적을 대접하는 사제의 어그러짐으로 내가 이제 하문하였는데 삼공의 의논도 같지 않으니 이 공사대로 받지 말도록 하라. 중조실록 49권 중조 18년 12월 1일은 정료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9권 중조 18년 12월 1일 정료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계획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49권 중조 18년 12월 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순변사 조윤손의 계본을 정원에 내리고 전교하였다. 이제 조윤손이 하는 뜻을 보면 저들이 말이 매우 완악하므로 쫓아내는 일을 중지할 수 없는 형세이지만 삼수부터 무창까지는 6일정이고 무창부터 김주성합의 보락까지는 이 일정인데 무창부터 본진까지는 지금 눈이 한자나 쌓였다 한다. 눈이 또 많이 내려서 마저도 얻기 어렵게 되면 군마를 거느리고 들어갔다가 중도에서 낭패할 걱정이 있을 듯하다. 또 권운이 이미 도루를 살피러 갔다면 형세가 맞추어 양식을 넉넉하게 가져갔을 것이다. 또 경중의 장사를 많이 내려보냈고 그도의 군마도 많이 정해졌는데 이제 또 600명을 더 청하니 이렇게 하면 그도의 군사는 남김없이 정벌에 따라갈 것이고 마차와 양식을 대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일이 끝난 뒤에는 방비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전보다 훨씬 더 조치해야 할 터인데 한도의 백성을 다 먼저 지치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우려한다. 이 뜻을 비변사에 말하라. 중조실록 49권 중조 18년 12월 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승문원이 여연 무창에서 쫓아내는 일에 관한 방문을 입게 하였다. 그 글은 조선국 평안도 철도사가 받은 병조의 관은 이러하다. 야인을 효유하는 일이다. 국가의 서북 양기는 본디 대명 태조 고 황제께 청하여 허락받은 땅이다. 함경도 후주의 고미평부터 평안도 벽동군의 연강 아래 위까지가 다 우리나라의
변경이므로 아래로 야인이 차지하여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피차의 지경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런데 접대 김주성합이 우리 무창 건너편 땅에 살기를 청하여 슬픈 말로 애결하고 성의가 매우 간절하기에 국가가 김주성합은 전에 귀순한 자라여 우리 백성과 마찬가지로 보아 자신만이 살도록 하되 다른 대와 맺어 우리 경계를 침범하지 말며 혹시라도 어기는 일이 있으면 너도 아울러 쫓아 보내겠다고 정령이 효유하였으니 그 대우가 후하고 그 이유가 분명하였던 까닭은 너희가 어찌 모르겠느냐. 약속의 말을 삼가 지키고 후한 대우에 보답하려 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제 마음대로 교만을 부려 우리의 은혜를 잊고 우리 약속을 저버리어 두세 해도 못 되는 사이에 여러 부락을 끼어들여 연강에 버려 살면서 우리 전야에서 경작하고 수확하며 우리 산천에서 사냥하고 고기 자비하여 우리나라의 검령을 업신여기고 우리를 깔보는 마음을 끊임없이 부렸다. 죄악이 한껏 차서 어리로는 용서할 수 없으니 곧 그 범한 죄를 따지고 본토로 물리쳐 보내야 하겠으나 국가가 사람을 절박하게 대우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바람에 따라 변방의 장수를 시켜 탈렸는데 너희는 죄를 승복하지 않고 사자를 매우 깔보고 그가 타고 간 말을 빼앗아 끌어가며 오늘 너를 죽이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 너를 살리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 하고 또 우리 머리를 베어 강에 던지지 않으면 우리가 너의 말을 들을 리 없다고도 하였다. 그 흉악하고 사나운 성질이 이러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국가의 욕이 될 뿐이랴. 천지신명이 함께 분격할 바이다. 우리는 인애로 대우하는데 너희는 그 악을 부리고 우리는 순리로 가르치는데 너희는 거역으로 응답하였으니 재앙은 너희가 스스로 만든 것인데 또 누구를 탓하겠느냐. 군사를 일으켜 주의를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가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차마 문득 주륙하지 못하고 제군에 경계하여 행군을 범하지 않거든 사람을 하나도 죽이지 말고 마소를 하나도 해치지 말고 재산을 하나도 빼앗지 말며 다만 경계 밖으로 쫓아내게 하였다. 너희는 세금을 생업을 도로 지킬 수 있고 우리도 지경을 지키게 되니 어찌 양편이 온전한 것이 아니겠는가. 혹 뉘우치지 않으면 법에 있어 용서가 없을 것이니 각각 스스로 보존할 것을 생각하고 후회를 남기지 말라. 그러므로 방시하니 너희는 잘 알라 하였다. 대제학 이행이 지은 것이다. 중조실록 49권 중조 18년 12월 2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검산에 천동이 있다. 중조실록 49권 중조 18년 12월 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이희건 정은 김인상이 전의 일을 아뢰니 허연 김수경 조연을 갈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순변사의 서장을 보니 저들의 말이 완악함으로 쫓아내는 일을 중지할 수 없으며 삼수 군수 권훈이 도로를 살피러 갈 때에 길을 떠나지 4일 만에 들어갔고 돌아올 때는 길을 곧 잡아 다녀 2일 만에 나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러 날을 걸리는 길이므로 군사가 장사진을 지를 것인데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막히면 장졸이 많이 상할 것이다. 하며 영사 권균이 아뢰기를 함경도에 사는 되를 쫓지 않으면 평안도에서 쫓긴 되가 반드시 죄다 함경도로 갈 형세이므로 부득이 함께 쫓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순변사가 군사 600명을 청하는데 전에 이미 들여보내고 이제 또 더 보냈다가 많이 상하게 되면 뒷날 방어할 백성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안심되지 않는다 하며 권균이 아뢰기를 군사를 많이 들여보내면 마초를 얻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하고 특징관 긴급핍이 아뢰기를 처음 조정의 의논은 아래 끝의 작은 불락만을 쫓아서 병위를 보여 밑끝에 사는 자들을 두려워 스스로 옮기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심사손이 다녀온 뒤에 이 지방이 남도와 함께 쫓지 않으면 이곳에 사는 자들이 다 함경 지경으로 가서 뒷패단을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으므로 다시 함께 쫓아는 의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저 저들의 땅은 평시에 왕래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동상에 걸리는 자가 있으며 이제 쳐들어갔다가 병마가 죄다 상하면 쫓은 뒤에 변방의 우한이 있을 것인데 더구나 군사를 다시 쓸 수 없을 것이며 군량도 이미 나누어 주었다 하는데 눈이 막혀 중도에서 들어가 쫓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관곡을 허비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옛사람이 군사를 일으킬 때는 만전을 기하여 움직였거니와 반드시 온갖 계책을 다한 뒤에 움직여도 우한이 없을 것을 보장할 수 없는데 더구나 매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순변사가 아직 내려가지 않았을 때 익히 생각하여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이미 내려갔으므로 중지할 수 없다마는 길이 험하고 눈이 막혔다 하니 병마가 많이 상할 것이다 하며 권군이 아뢰기를 단기로 다녀와도 형세가 이처럼 어려운데 망군이 들어가 쫓으면 어찌 피해가 없을 것을 보장하겠습니까? 하고 긴급히 아뢰기를 지금 우리 성을 함락시키고 살해하는 일이 없는데 명목 없는 군사를 일으키려 만전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눈이 내리고 길이 험한 일과 마수에 관한 일 등을 조정해서 누가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이제 큰일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중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였다. 전조실록 49권 중조 18년 12월 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남도의 눈이 깊고 길이 막히면 본도의 군마가 많이 상할 뿐 아니라 경중에서 보낸 이름 있는 장사가 진퇴할 수 없어 양식에 떨어져 굶어 죽을 것이니 이것이 워낙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쫓아낸 뒤의 방에도 임무로 훨씬 더 해야 하므로 더욱이 많이 사상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반복하여 생각하면 사제가 매우 어려우나 이미 장수를 보냈으므로 종교할 수 없다. 다만 전에 패군한 것은 반드시 양식에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쫓는 길은 8일 길일지라도 가져가는 양식은 훨씬 더 해야 한다. 이 뜻을 비변사에 이르라. 전조실록 49권 중조 18년 12월 3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긴급히 조국의상 윤언보를 이조판서 주1호 하니 긴급히 낙점하고 전교하기란 곧 불러서 정사를 행하게 하라 하였다. 긴급히 세 번 사직하였으나 연하지 않고 정청에 전교하기란 호조판사가 지금 비어있는데 육경중에서 옮겨야 마땅하겠으나 이 자견이 배설한 지 이미 오랬고 나이도 많으며 지금 호조 참판으로 본조 일에 익숙하니 단망으로 주의하도록 하라. 또 예전에는 육조 한성부의 당상 중에 있다가 무반 사람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무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없으니 합당한 사람이 있거든 내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49권 중조 18년 12월 3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장춘선을 판중주부사로 김급희별 2조 판서로 이자견을 호조 판서로 홍경림을 호조 참판으로 김석철을 한승부 좌윤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49권 중조 18년 12월 3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영산현에 지진이 있다. 중조실록 49권 중조 18년 12월 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자견이 사직하기를 신은 본디 용암하고 소활하며 늙고 풍병을 알아서 일을 맡아볼 수 없으므로 전에 이미 지사를 청하였으나 용납받지 못하고 애써 대세를 따랐는데 또 장관이 되니 매우 미안합니다.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조정에 선지 이미 오랬고 나이도 많으므로 이제 벼슬을 올릴만 하며 또 올해 참판으로 있어 그 조의 일에 익숙한데 어찌 감당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또한 짐작해서 경을 맡긴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세 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함종현 증산현에 지진이 있다. 준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한 추위 한두에도 경련을 철폐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마는 대한이 다가와 날씨가 매우 추우니 오늘 주광은 성체에 해로울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하게 하였으니 그만둘 수 없다. 내일부터 날씨를 보아 품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심사손이 가져온 한경도 순변사 및 감사 병사의 계본을 비변사에 내리고 삼공을 명수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준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세자비는 아직 간택이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자전께서 큰 병을 앓은 뒤에 기후가 편안치 못하시고 세자가 내년이 되면 또한 10살이 되므로 자전의 뜻이 내년에 빨리 길 예를 치르게 하시는데 초호는 옛사람이 경계한 것이나 자전의 뜻이 이러함으로 조정 대신에 의논을 들으려 하니 삼공을 불러 아울러 의논하게 하라.
진조실의 49권 중조 18년 12월 6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즉왕에 나아가다. 진조실의 49권 중조 18년 12월 6일 애민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 좌의정 이유청 우의정 권균이 의논들이기를 옛사람이 조혼을 경계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 종실의 가려는 흔히 10살 또는 11살에서 12살 사이에 치렀는데 더구나 주창의 중한 몸으로 그 배필을 일찍이 정한들 무슨 안 될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삼공에게 입정하는 병마가 추위에 상할까 우려한다는 것을 잃었는데 회개하기라. 입정하는 장사가 눈바람을 무릅쓰고 갔다가 돌아와서 상께서 이토록 염려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저들이 괴로운 줄 모를 것입니다. 옛말에 삼군의 군사가 한번 임금이 위로하는 말을 들으면 다들 손에 쌓인 듯이 여긴다 했는데 이것이 어찌 우연한 말이겠습니까? 염려하시는 뜻을 장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군들이 듣고 먼저 마음에서 감동하여 즐겨 싸움터로 나갈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말로 이르면 잘 알지 못할 듯하니 내가 염려하는 뜻을 하유하는 글에 보태어 넣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의 49권 중종 18년 12월 6일 애민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고 헌부가 또 아래기라. 호조판세 이 자견은 조정에 선지 오랬지만 그 인품이 장관에 맞지 않으니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이 자견은 과연 늙었으나 조정에 선지 이미 오래고 또 호조의 일에 익숙하니 갈 것도 없다. 나머지도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의 49권 중종 18년 12월 7일 개명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개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진조실의 49권 중조 18년 12월 7일 개명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야인을 쫓아내는 데 관한 모든 일을 함경도에는 조정의 뜻을 여러 번 일렀으나 평안도에는 전에 다시 개청한 일을 다 윤호하지 않았는데 다만 문서로 답하고 조관을 보내어 가서 이르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답답할 것이니 조관을 보내어 조정의 모든 의논과 오는 정월 초 여섯 날에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뜻을 면대해서 이르게 하소서. 그러면 이 지방도 시원할 것입니다. 또 한경 남도는 가깝기는 하나 도로가 높고 험하며 물도 급하게 흘러서 얼음이 굳지 않으므로 마초 군량이 다 장만하기 어렵고 평안도는 멀기는 하나 길도 평이하고 마초 군량을 장만하기가 쉬울 것이니 군사를 일으키는 길을 혹시라도 서로 어기지 말도록 아울러 하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증조실 49권 중종 18년 12월 7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해에 무리와 대가 있었다. 증조실 49권 중종 18년 12월 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 지방에게 하유하였다. 정벌하러 가는 군졸이 눈바람을 무릅쓰고 멀리 이역에 가면 혹 많이 상할까 염려되고 경은 이 병마를 거느리고 노고가 훨씬 더할 것이니 늘 염려를 조금 더 늦을 수가 없다. 특별히 경에게 모의 일령과 궁전 각 일부와 제연을 갖춘 고건을 내리는데 사언하지 말라. 정원이 조정의 의논에 따라 여쭈었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 진조실의 49권 중조 18년 12월 1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남군 좌의정 이유청 우의정 권균이 비변사의 난관을 보내어 아래기를 양계의 감사 병사와 순변사 등에게 하유하는 글은 정사룡이 지은 것인데 대인은 장수에 어렵고 애쓰는 정상만을 말하고 군민의 징발에 소요되는 패단을 말하지 않고 또 상께서 마지못해 군사를 일으키신다는 뜻이 빠졌으므로 번거로이 꾸미기만 하여 절실하지 못해서 지은 곳이 많이 있으니 곧 대제약 이행을 지켜 다시 지어서 내려보내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또 아래기를 이제 관원에게 유서를 가져보내는데 장수에게만 붙이고 친히 군민에게 하여하지 않으시면 일이 소략한 듯하니 그대로 머물렀다가 군사를 일으키는 기일이 임박하여 선유하게 해야 하며 또 감군하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의 49권 중조 18년 12월 1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함경도 순변사 조윤손 관찰사 허갱 남도절도사 반석평 평안도 관찰사 김극성 절도사 이 지방에게 하유하였다. 내가 일찍이 고금의 계책을 보건대 전쟁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 선왕 6월의 군사는 역시 험륜 때문이었으니
이번에 쫓아내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내가 김주성합이 일찍이 우리나라에게 귀순하였다 하여 무장 건너편에 땅에 사는 것을 하가여 나라의 본 위로 삼아더니 저 뒤가 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종족을 꿰어들여 강을 연하여 버려 살아 불악이 가득 퍼졌으므로 돌려보내라고 여러 번 일었으나 나쁜 말을 더 함부로 하니 우리를 깔보는 것이 심하다. 지금의 기회를 잃고 도모하지 않으면 뒤에는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니 오늘의 거사는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경들은 다 계획에 참여했으니 어찌 모를 것이 있어 다시 말로 이르겠는가. 다만 변방의 백성이 태평에 버릇되어 국가 이 거사가 참으로 먼 계책을 위한 것임을 모를까 염려된다. 내가 어찌 차마 내 백성을 몰아서 흉유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겠는가. 저 뒤에는 인구가 점점 늘고 땅이 점점 가까워지며 지세가 더 강해지고 오만이 더 심해지니 국가가 마침내 제어할 수 없게 되면 우리 변방 백성이 화를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저 뒤의 해가 전에는 해나 달로 헤아릴 수만한 것이었으나 오늘의 형세는 조석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어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는가. 이것도 경들은 죄다 아는 바이니 오히려 변방 백성 중에는 내 뜻을 모르는 자가 있을 듯하다. 지금 한 추위를 당하였는데 변방은 추위가 더욱 심하니 사조리 몹시 애쓰고 기갈하는 괴로움을 생각하면 나에게 가볍고 따뜻한 옷과 맛있는 음식이 있을지라도 어찌 차마 혼자 있고 먹겠는가. 누우면 잠을 잊고 상을 대하며 먹지 못하며 감히 잠시도 마음에서 잊을 수가 없다. 아마 경들도 이러할 것이며 사줄과 함께 내 뜻을 잘 아리라. 그러므로 유시한다. 진조실록 49권 중조 18년 12월 12일 병 세 번째 기사 비변사 난관 이 공장이 가져가는 평안도 사목은 이러하였다. 1. 군사를 일으키는 기일을 평안도에서는 오늘 갑신년 정월 11일 함경도에는 6일로 할 것을 전에 이미 아뢰었으나 올해는 입춘이 세전에 있으므로 11일에 군사를 일으키면 조금 늦을 것이니 남도에서 아랜대로 6일로 정하여 군사를 일으키라. 1. 평안도는 여의원으로 남도는 무창으로 들어가 쫓는 뒤에 양군이 함께 김주성합이 둔친 곳에 이르러 만나고 나서 군사를 돌려올 것을 이미 하유하였다. 그러나 김주성합이 둔친 곳과 김거대가 둔친 곳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쫓을 만한 대가 없을 경우 먼저 들어간 병마가 머물러 기다려서 서로 만나면 형세가 반드시 양식이 떨어져 매우 공공하게 될 것이다. 이뿐이 아니라 대군을 거느리고 남의 땅에 오래 있으면 떡박의 일이 있을 염려가 없지 않으니 맡은 돈을 다 몰아난 뒤에는 머물러 기다리지 말고 군사를 돌려오는 것이 편하겠는지 모두에게 알려 상의해서 하라. 평안도는 거쳐가는 이 수와 되의 집들이 과연 남도에 비하여 많으며 남도는 병마가 적고 수로가 험하고 싸움에 나가는 길의 말의 먹이가 평안도만 못하니 평안도는 김거대가 둔친 곳까지 들어가 쫓도록 이르라. 1. 대군이 저 뒤와 교전할 때 군령이 엄중하지 않으면 장사가 함부로 죽일 것인데 이것은 국가가 쫓아내는 본의에 어그러지니 반드시 거듭 경계하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중조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1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세자의 길례를 내년에 치르기로 이미 정하였는데 대저 배표를 일찍 간택하는 것은 마땅하나 가례를 일찍 치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세자의 나이가 매우 적고 그 길례의 뜻은 절로 제군과 같지 않은데 더구나 여덕은 나이가 어리면 어진지를 알기 어려우니 미리 간택하고 아직 몇 해 기다려서 치르소서. 또 정조의 회례연은 예문에 실려 있는데도 그녀는 올해 백이하여 왔으므로 거행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흉년이 들고 서북에 일이 있으니 정지하소서. 또 황해도의 수령들이 많이 야인을 쫓아내는 곳에 나아갔으므로 한도가 거의 비었다 합니다. 대저 수령이 정벌하러 나가면 그 폐해가 적지 않은데 더구나 올해내 그 도는 실롱이 더욱 심함에리까 모자라는 제장은 서울에 있는 사람을 보냈어서 이런 병조가 비밀이 하였으므로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찍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길리의 이 일은 이 사람도 조혼을 경계하였으므로 내 생각에도 너무 이러다고 여겼으나 자정께서 큰 병을 앓은 뒤에 기력이 예전만 못하시고 아직 대례를 치르지 못한 것을 늘 미안하니 여기요 빨리 하려 하심으로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더니 대신도 주창의 중한 몸이므로 배필을 일찍 정하여도 무방하다 하기에 내년에 거행하려 한 것이다. 또 내년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어찌 반드시 이른 봄에 거행하여야 하겠는가. 가을이나 겨울쯤으로 기다려서 거행하여도 된다. 황해도 수령의 일은 병한 병사가 개청하였고 내 생각에도 곤란하게 여겼으나 병조가 전에 이미 차정하였고 병사가 이미 나누어 보냈을 터인데 이제 다시 보내면 피차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회례연의 일은 예문에 실려 있으므로 거행하려 하였으나 아랜대로 정지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의 49권 중종 18년 12월 11일 정리의 두 번째 기사 만포첨사 이성은이 상소하였다. 신이 이제 변방에 있으므로 사군의 형세를 살펴서 압니다. 사군의 땅은 오촉보다 험하므로 적이 크게 자리 잡으면 병마를 쓰기 어렵고 주접도 쓸 수 없는데 그 사이에 지능 있는 자가 나서 무 뒤를 거느려 기유를 시행하여 문득 유사시의 상하의 급수를 지키며 두예의 지혜와 등애의 재주가 있더라도 담요로 몸을 싸서 굴러 내려가거나 회의에 불붙여 사슬을 태워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땅은 적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온갖 방향으로 통하므로 이제 저들이 우리 지경에 드나들며 어렵을 자행하니 각 진보의 주산 밖은 다 저들이 어렵하는 터가 되어 엽기, 어량, 막사와 말 발자국이 상가들의 두루 찾고 진보의 뒷산에 올라 우리 허실을 엿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어렵하는 저들을 잡아 죽이지 못하도록 나라에 정해진 법이 있으므로 각진의 망보는 군졸이 근경에서 서로 만나도 손을 대지 못하고 말로만 금지하니 저들이 두려운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자행하여 점점 크게 치승하게 되면 작지 아닌 우환이 되어 마치 큰 종기가 배나 등에 맺힌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신이 이 때문에 구구이 소로 아뢰고 권권이 사신에게 신보하여 전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윤호받지 못하여 온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쫓아내려는 분부를 들었으니 이는 신이 예전부터 바라던 것을 하루아침에 얻은 것이므로 좋아 뛰고 기세가 돋아지며 반갑고 듣기를 바라던 일입니다마는 쫓아낸다는 말이 당초에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고금의 왕자가 이적을 대하는 것을 두루보건대 죄가 있으면 정토하고 죄가 없으면 방비하였을 따름이고 쫓아내는 일이 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산릉에 나쁜 범이 있으면 쫓았다는 말은 들었으나 나쁜 짐승을 보고 어찌 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이지 않고 쫓기만 한다면 쫓으면 곧 돌아오곤 하여 군사가 쉴 데가 없겠거니와 이번에 되를 쫓는 계책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들이 땅에는 기름진 곳이 없고 이 땅에 와서 사는 자는 농사짓고 어렵하는 이익이 저희 땅보다 10배나 더한데 어찌 집을 불사르고 쫓는 것으로 물리쳐 버릴 수 있겠습니까? 물리쳐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욕을 보는 패단까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로 세 방면으로부터 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수당이 천하의 힘을 다해도 굽히지 못하고 이적이 한 지방의 군사를 다해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의 사기가 정리하여 앞을 다투어 분발하고 용역하기 때문에 그 예봉을 당할 수 없어 이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사군의 뒤의 형세는 삼수부터 만포까지 강변에 벌여 사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온화 위의 초면과 건주의 초면은 경계를 연습하여 섞여 살아서 뒤의 집들이 매우 많은데 사군의 뒤도 다 처음에 이곳에 살다가 옮겨온 자들입니다. 이곳은 산단, 동타, 시합, 지령귀, 박산 등의 집과 1일정 또는 2일정쯤 떨어져 있고 건주의 추장 이동아가 사는 부락도 1일정쯤 되고 허공교 이상의 뒤가 사는 곳에 또 각각 본디부터 부근에 사는 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사가 여양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더라도 13일, 14일이 걸려야 돌아올 수 있는데 저들이 원병을 청하여 저희끼리 구제한다면 겨우 며칠 안에 아군은 참액하고 앞을 다투어 분발할 일이 없어 장사가
게을러지고 얼음길에서 조심하느라 길을 펴지 못하여 추워 움츠리고 좌절되는 고통이 있을 뿐이며 용감하고 날카로운 기운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경내에 들어가서 구적에게 타이르고 집들을 불살라 없애기만 하고 적을 뒤에 두고 군사를 끌고 깊이 들어가는 것은 병가가 매우 꺼리는 일이요. 반드시 피하는 길입니다. 저들이 저희 무리를 불러 모으고 또 본디부터 살던 야인에게까지 청하여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끊되 혹 나무를 베어 길을 막거나 얼음을 깨어 길을 막고서 양 언덕의 육로가 없고 절벽이며 목을 누르듯이 곧 급소의 어귀에서 강을 끼고 산에 올라 좌우에서 내려 쏘면 장사진을 내려온 우리 군졸이 백리에 버려 있더라도 수미가 서로 구원할 수 없는 형세가 될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손자나 오절의 장수를 삼더라도 꾀할 길을 모를 것입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절도사가 대군을 거느리고 허공교로 바로 들어가 우에 조명관을 들러 여연에 이르고 함경의 장사도 후주 무창을 들러 여연에 이르며 허공교 이하의 원사, 오대, 박산, 동타, 시합 등의 세 dun에는 편장을 나누어 보내어 엄습해서 취하면 반드시 크게 얻을 것입니다. 세 dun에 나누어 보낸 장사는 조명관 등의 요회지에 그대로 둔쳐서 요격하고 길을 끊는 꾀를 구원하면 위아래의 군사가 성세로 서로 응원하여 군의가 크게 떨쳐질 것이니 부딪히는 자는 부서지고 범하는 자는 뭉그러져 저들이 다 산골짜기로 달아나 숨어 목숨을 구하기엔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느 겨를에 우리를 도모하겠습니까? 본토에 사는 자들의 소식을 듣고는 숨어서 스스로 보존하기를 꾀하고 서로 구제하지는 못할 것이며 이산 등지의 되도 미세를 두려워하고 멀리 숨을 것입니다. 어찌 이 만전한 계책을 내지 않고 쫓아내기만 하는 말단의 계책을 쓰려 하십니까? 신은 이 거사에 고심하여 늘 되들과 상담하였으므로 산천의 영세와 안팎의 되가 사는 곳과 도로의 거리가 서로 구원하기에 미치겠는가 하는 등의 일을 대강합니다. 이제 이 일을 거량하여 하시면서 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밭가리에 대해 노자에게 묻지 않고 길삼에 대해 비자에게 묻지 않은 것과 같으니 아마도 손 양공의 인자가 예전에만 웃음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이 덕건대 천조가 사만을 통합하였으니 천령 이북의 정유령 이선은 들쭉날쭉하여 곧 얻었다가 곧 일꾼 하였으므로 나라의 떳떳한 경계가 없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조께서 천품이 성무하심으로 대동을 모두 차지하시어 남으로는 바다까지 닿았고 서북으로는 압록강에 닿았고 북으로는 두만강까지 닿았으나 그래도 이적이 경계하에 근접하여 있는 것을 염려해 강을 건너 고난을 무릅쓰고 바람과 비를 맞으며 친히 서방의 되를 정벌하시되 먼 지방과 가까운 지방에서 위풍을 바라보고 흩어져 달아나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북으로 동령까지 동으로 황성까지 남으로 바다까지 되의 땅이 모두 비었습니다. 태종께서 계승하여 점점 더 힘쓰신 지 이미 오래서는 아무도 감히 대들지 못하였으나 태평한 세월이 오래 이어져 수신의 방어를 잘못해서 경성 이북이 함몰하여 적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으므로 태종께서 회복하려고 생각하였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세종조에 이르러 강계 이서도 침략당함으로 군신이 땅을 줄일 것을 허니 하였으나 조종께 받은 것은 작은 땅이라고 버릴 수 없으므로 묻의논을 따르지 않고 성녀에서 결단하시 잇따라 큰 군사를 일으켜 서쪽, 북쪽으로 정벌하 옛 땅을 회복하고 진을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세조조에 이르러 묻의논이 다시 일어나 또 사군을 벌였으니 마음 아픈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세조 성종에서 따라 정토를 일으키셨으므로 대가 멀리 달아나 파저강 이동, 야저강, 야로강 이서에는 대가 사는 곳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패조를 당해서는 국가의 일이 많아 서방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성명이 저기하시기에 이르러 대가 기수나의 변방이 편안함으로 한 번도 병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만주의 아들 손자와 증손 현손이 모두 모여 옛 땅으로 돌아오고 야로강 지방에도 점점 와서 살며 파저강 이동은 되가 사는 곳이 근래에 더욱 심하게 번성하 여염이 땅에 가득 차고 농사지을 땅이 좁아서 점점 사군에 버려 살게 되고 야로강 이남에도 점점 와서 사니 위로는 삼수로부터 아래로는 의주까지 장차 되가 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힘으로 금하지 못하여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살아서 저들이 허실을 갖추어 알고 때려타서 일어나면 아마도 압록강 이동에 따라 또다시 출입하는 형세가 될 것인데 전하께서 어찌 조정께서 백성이 싸움터가 에서 죽게 하면서 얻은 땅이 되가 사는 곳이 되는 것을 차마 좋아시하고 구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생각하면 저절로 슬퍼서 눈물이 흐릅니다. 또 저 되들이 이제 쫓겨갔다가 곧 돌아 그대로 살더라도 다시 정토당한다면 모르거니와 혹 이제 곧 제 땅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들은 조금도 손실이 없는데 우리는 추위를 무릅쓰고 멀리 정토하였으므로 인마가 지치고 쇠약하여 얼음길에서 얼어 죽고 목숨을 버리게 된다면 병이를 보이지 못하고 도리어 비웃음을 끼쳐 나라의 위엄만 크게 손상하고 저들은 그의 두려운 줄을 모를 것이니 그 우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 쫓은 뒤에 정토하려 하면 저들이 우리를 대비하는 깨가 오늘보다 더 심할 것이므로 그 점에는 공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지금 정토에 크게 위험을 보인다면 저들이 위세를 부두려워할 것이고 그래서 서로 경계하기를 컨나레스에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게 되면 변방의 위안이 오히려 작아질 것입니다. 신해년 북정 때에 사람들이 다 저들의 보복이 클 것이라고 하였으나 저들은 두려워 움츠려서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아 변방이 편하느니 어찌 위세를 두려워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쫓아내고 나서 정토하더라도 저들이 원망하고 노여하는 것은 같고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은 아주 다르며 우리의 약한 것을 스스로 보일 뿐이고 저들의 교만을 더하게 할 뿐입니다. 이제 쫓아내더라도 저들은 다시 그대로 살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의논하에 정토하게 되고 또다시 우환이 있으면 서정을 크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일이 마침내 이렇게 되고야 말 것인데 어떻게 잇따라 세 번 일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토하면 쫓아내는 한 가지 일의 노고와 비용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왕자는 이적에 대하여 병살로 위세를 보이고 인덕으로 어루만지되 가까운 자에게는 위세를 보이고 먼 자에게는 어루만지는 것이 곧 이적을 물리치는 도리입니다. 이제 병살로 물리치지 않고 인덕으로 물리치려는 것은 오히려 병을 고치는 데 약을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쫓아내기만 하자고 인원하는 자는 반드시 저들이 가까운 곳에 와서 살더라도 변방을 침범한 죄가 없으므로 정토는 명목이 없으니 이제 우선 좁고 그래도 물러가지 않거든 다시 의논하여 정토해야 한다 하겠으나 이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절도사가 국가의 명을 받들어 해마다 봄, 가을로 군관을 보내어 그들의 지시 옳지 않다는 뜻을 다 이루고 또 물러가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겠다고 일책한 것이 한두 해뿐이 아닌데도 저들이 곧 물러가지 않은 까닭은 우리 말이 믿음지 않아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저 우리나라의 병통은 다 말이 믿음지 않고 행사가 무겁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니 군령이 엄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고 법금이 한결같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며 기강이 쓰지 않고 조정이 엄숙하지 않은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서경에 짐은 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국가가 군관을 보내어 타이르는 것과 대신을 보내어 타이르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구나 동타시 합은 본진이 해마다 집을 불살하고 쫓아내는데도 그대로 사는 자이매리까? 사람이 자식에 대하여 본디 자애를 가지고 다정하게 가르치되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회초리로 때리고 매로 때리며 심하면 불효로 논하여 관가에 고하여 죽이게 하기도 합니다. 이 되들은 그 많은 땅에 와서 살고 우리 땅에 와서 농사 지으면서 나라의 명을 따르지 않고 말도 공손하지 않으며 사람을 보내어 타이르면 말을 빼앗고 심한 모욕을 주니 이것으로 죄를 만들면 명목이 없다고 할 수 없을 터인데 우리나라가 이 도적에 대하여 무슨 자의가 있기에 한 번도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노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까? 옛 제왕 중에는 혹 큰 것을 좋아하여 정토한 사람이 있으나 지금의 정토는 누가 명목이 없다 하겠으며 누가 큰 것을 좋아하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참으로 그만둘 수 없는 형세입니다. 우리 선대의 조종께서 잇따라 정토를 일으키실 때에 어찌 백성을 괴롭히려 하셨겠으며 어찌 뒷날의 우환을 염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역시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군에게 이적에게 군사를 정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신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영무한 자질로 빛나는 기업을 이어받으셨는데 이때 기화를 타서 물리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방의 우환을 후사에게 미치신다면 종기를 고치지 않고 뭉그러지기를 기다려서 도리어 오장이 해독이 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송진종이 전년의 싸움을 당하여
전쟁을 싫어해서 구주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참수하는 말을 믿고서 수십 년 동안에 방어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내가 차마 백성을 피곤하게 할 수 없으니 우선 그 화의를 들어주는 것이 옳다 하였으니 화라는 것은 한 글자가 마침내 송나라가 망하게 되는 꾀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자손은 끝내 나오지 않고 드디어 휘종, 흠종이 금나라에 갇혀 있다가 죽게 하였고 공제는 원나라에 항복하여 그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송나라의 임금들이 구준, 이강, 악비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